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체적 장애인 인식 개선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 하면은 여러분 많은 것들이 떠오르죠. 자,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들은 어떤 장애를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기 그림에 있듯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구나 이렇게 금세 떠오를 거예요. 자, 지체장애인은 사지, 팔과 다리를 말하는 거죠. 사지가 어떤 사지와 몸통의 운동 기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람의 몸 중 골격, 근육, 어떤 신경 중에서 어떤 하나의 일부나 전체의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기능 장애를 발생하는 경우 지체장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골격계에 문제가 있고 또 신경계에 문제가 있고 근육계에 문제가 있을 때 지체장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체장애인을 휠체어 탄 그림만 보고 무조건 휠체어를 탔다 하면은 지체장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지체장애인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지체장애인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신체적으로 또 지능적으로 행동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신체적인 요인은 신체적 발달이 느리고 또 발달의 어떤 개인차가 심해서 불규칙적인 발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능적 발달은 어떤 유아기의 어떤 탐색 활동이라든지 학령기의 경험 부족, 또 학업 부족, 또 어떤 학습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행동적으로 보면은 감각을 통한 학습의 제한과 또 어떤 지각 장애로 인한 인지 부족 행동 발달이 비장애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심리적으로 보면은 비장애인에 비해 열등감과 불안, 공격성 이런 것이 높게 나타나거나 또 비현실적인 요소가 자아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체장애인 중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열된 것들만 모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체 장애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조금만 갖고 있는 사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거다라고 하나로 결정지어서 보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체 장애인의 어떤 판정을 볼 때 이들이 이제 아파서 수술하고 6개월 이상 이런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이제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향후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또 재판정 받기도 하고요. 또 지체장애인이 등급 판정을 받을 때 신체 일부를 잃은 사람은 1급에서 6급, 관절 장애는 1급에서 또 6급, 신체 변형 장애는 5급에서 6급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장애 영역은 아래 표기된 것처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점차적으로 장애 등급 폐지 추진 방향이 논의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지만 몇 급이다 이런 판정들은 앞으로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도 이런 것들이 법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은 사지 절단할 때 몇 급에서 몇 급이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어요. 지체장애인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인식을 개선을 해야 돼요. 어떤 것들이 우리가 인식을 개선해야 할 부분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계단을 오르도록 도울 때 두세 명이 호흡을 맞추어서 휠체어의 평양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우리가 개선할 때 휠체어를 탄 분이 혹시라도 지하철을 오고 내릴 때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 우리가 도움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또 비나 눈이 오는 날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만나면 우산을 함께 쓰자고 한마디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다가가기 힘들어서 또 그들에게 우산을 씌워줘도 될까요?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떻게 씌워줘야 할지 또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삐쭈삐쭈하다가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아유 비 오는데 왜 나왔어? 하면서 툴툴거리고 가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우산을 받칠 수 있는 그런 내가 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언어 장애가 있는 뇌성마비인과 대화할 때는 좀 답답하더라도 끝까지 잘 듣고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뇌성마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뇌성마비 장애인들 또 더군다나 사지가 많이 뒤틀려 있는 경우 이야기할 때 그분들의 이야기를 천천히 잘 이해 못하니까 천천히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짧게 말해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봐 주는 것도 예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빠서 들어줄 수 없어요 라고 획 가버린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은 여유 있게 그들의 친구가 돼서 함께 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 뇌병변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병변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 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한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경 장애를 총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뇌성마비라든지 뇌졸중 또 외상성 뇌손상 등이 이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뇌는 뇌수 혹은 골이라고 하고 이 아래쪽에 이어진 척수와 함께 중추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어요. 자, 여기 뇌 그림이 예쁘게 보이죠? 이렇게 뇌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 뇌가 제대로 작용을 못할 때 또 그 신경 운동 계통에 따라서 내 사지가 비틀리고 힘들 때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신체적 장애를 지금 학습하고 있는데요. 뇌병변 장애의 특성은 신체적, 또 지능적, 행동적, 또 심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신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대개 언어 장애가 나타나, 뇌병변 장애는. 말이 막 이렇게 몸이 뒤틀리기 때문에 언어가 새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각과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능적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뇌병변 장애가 지능이 낮다라고 판단하시면 큰 오류예요. 뇌병변을 갖고 있어도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 그런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